한국인 중국 단기 비자 전면 중단. 참 이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인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여론조사 매체 사이노폰이 23개국을 상대로 한 중국에 대한 세계적 관점 조사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81%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희한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일제히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최고 토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오늘부터 한국 국민들의 사업, 관광, 의료, 경유, 일반 사정을 정지한다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 조치가 조정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CNN은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한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BBC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중국이 보복성 비자 차단 조치를 했다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블룸버그, 로이터, 유로뉴스도 모두 한 목소리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중국이 보복을 하였는데 한국은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요건을 도입한 전 세계 여러 국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LA타임스의 보도대로 현재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최소 10개국 이상이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에게만 보복했을까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에게 더 심각한 조치를 취한 곳도 더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중국 개방으로 인해 세계는 다시 문을 닫고 여행 제한을 걸고 있으며 다시 미끄러지고 있다 전한 바 있는데요. 남들 다 개방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중국은 이탈리아의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자니는 그들에겐 이탈리아 시민을 보호하고 또 다른 팬데믹을 피할 권리가 있다면서 매우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항변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독일 외무부는 이런 중국의 민폐짓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독일인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모로코는 아예 중국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금지시켜버리기도 했는데요. 노 차이니즈 청정국을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중단이란 극단적 조치는 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는지 미국의 CNBC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중국 여행자들은 새로운 방역 제한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들은 놔두고 유독 한국과 일본에게만 더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실제 12개국 이상에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주 EU는 회원국들 전체에게 중국 여행객들이 입국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기사는 한국과 일본에 가려고 마음먹었던 중국인들은 철저한 방역에 막혀버리자 이 두 나라 대신에 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한국에게 화가 나 있고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만만한 것이죠. 그럼 어떤 점에서 만만하냐? 그들이 생각하기엔 저 패기에 딱인 국가들인 것입니다. 중동의 알자지라의 베이징 특파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인 여행자를 제한한 다른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패서 전 세계적인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인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스인훈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의견을 통해 특히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부분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첫 번째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이웃 국가이기 때문이고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한국이 공략하기 쉽기 때문이며, 중국은 각 나라마다 그들의 행동에 관한 관용에 상당한 차이를 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부 다른 서방 국가에게는 보복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국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국을 호구로 본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사상관 정치관이란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중국을 막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중국이 싫어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이런 조치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그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협조하고 데이터 공유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중국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WHO는 중국이 팬데믹 관련 사망자들에 대해 축소하여 발표한다 비판하면서 중국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감염 확산이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중국으로부터 더 상세하고 정기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UN 뉴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두 변이가 이미 유럽 국가에 존재하는 변이라서 곧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진화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럽이 중국에게 백신을 기부해준다고 한 바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자체 백신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놈의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외국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백신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백신을 주겠다는 나라는 많은 상황인데 그놈의 쪽팔림, 중국의 체면 때문에 인민들이 죽던 말던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입국을 철저히 감시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ABC 호주 뉴스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호주의 자국민을 포함 중국에서 온 모든 여행자들은 호주로 향하기 전에 중국 내에서 테스트를 받고 음성 결과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병원들은 붕괴 직전에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병원들은 절박한 감염자들로 붐비고 있는 데다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부터 모두 양성 확진자들이라서 호주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디 가서 테스트를 받으란 거냐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양성 확진자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전하게 음성 결과를 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춘절 기간을 수많은 국가들이 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무려 중국 내 21억 명의 사람들이 국내외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이동이 시작하여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변이종의 출현인데 이에 대해 중국이 과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지. 그리고 더 섬찟한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TV 아사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요. 현재 중국 곳곳의 PCR 검사장은 그대로 방치된 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의 확진자들은 격렬한 설사 증상을 겪고 있어서 약국마다 설사약이 동인하고 있고 심지어 성인용 기저귀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차야 할 정도로 절제가 불가능한 설사 증상이라니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그런데도 중국이 도리어 일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중단을 한다고 하자 일본의 반응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일본 라디오 방송에서는 중국 허난성의 89%가 확진자인데 이 시점에 시진핑이 정책을 완화한 것은 의도적으로 감염 수출을 노린 것이라며 고령자 사망으로 연금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중국이 취한 일본인 비자 발급 중단 이야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으로 일본도 중국인들 비자를 막을 명분이 생겼다. 일본도 얼른 중국인들 비자를 정지시키자.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무기한으로 정지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미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감기약을 폭매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일본인들을 위한 제품이 중국인들에게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고 이런 반응들은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지성인들 중에 일본 규슈 대학 대학원 사회문화연구원 마수오 지사코 교수는 정말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일본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국적이 아니라 이전 체류국에 대한 조치이므로 중국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대상이 된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비자 중단 조치는 중국 자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중국 방문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만을 타겟으로 한 조치인 것이다. 이는 차별적이다. 실제 효과도 없을 것이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우리나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인들에게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데 반해 지금 중국은 부당하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가적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외무성도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 조치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중국 반응을 보시면 아마 더 기겁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보라고 만들어둔 중국 정부의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는 것인데요. 중국이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합리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되도 않은 소리 다음에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여행자들이 입국 전에 노란색 배지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 1억 9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검사가 순조롭지 않아 불편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범죄자 추적하듯이 중국인들을 대하는 한국이라는 것이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입국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하고 엄격하다는 불만이었는데요. 신화닷컴의 기사들을 보면 아주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은 통제를 완화했는데 한국은 중국인 입국에 대해 다양한 차별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둥, 여기에 대해 상호주의로 반격해야 한다는 둥, 그렇기에 이번 비자 조치 단행은 마땅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국가로 예를 든다는 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꽃을 보내는데 한국은 옐로 카드를 준다면서 이것에 대한 빠른 반격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라며 이것은 정당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태국도 중국 재개방 때문에 없앴던 입국 규정 요건을 부랴부랴 다시 도입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습니다. 관광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는 국가, 중국 관광객의 영향을 크게 받는 태국조차도 초비상에 걸리게 만든 것이 중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존재들, 우리나라 각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중국인들, 그들은 한국 내 커뮤니티에 글을 퍼나르며 한국인들의 반응도 열심히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제 중국은 한국을 나치즘에 빗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치들의 방식으로 중국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만 행하는 악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독일인들이 보고 나치적 방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중국 기사가 그러하듯 그 독일인이 누구인지 출처는 무엇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미지와 상상의 나라에 존재하는 독일이었겠죠. 우리가 중국 입국자들을 상대로 표식을 달고 군경의 안내를 동원한 것은 방역을 위한 조치였음에도 나치식 차별이었다는 중국. 지금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문을 열어주자마자 중국인이 친 사고입니다. 지난 1월 3일 중국인 승객이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 격리 중 도주한 사실이 있고 경찰에 다시 붙잡혔음에도 격리를 거부한 적이 있었죠. 이 41세 용의자가 체포 당시 입은 옷에 중국 무적이라 적혀 있었던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인들도 이는 중국의 치욕이라면서 그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은 바 있는데요. 그런 행동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었겠죠.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이와 반대의 상황에서 엄격한 제한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격이라는 명분 하에 바로 항문에 면봉을 후벼 넣어 모욕을 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엄격? 어디서 감히 엄격을 논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벌리는지 고민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부 단속인 것이죠. 이제 많은 중국인들도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하며 시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산당 정권 유지, 아니 시진핑 정권 유지에 있어 외부의 적만큼 좋은 묘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관광, 여행업 관계자분들이 피해를 받게 될 텐데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허나 언제든 본보기로 1번으로 때려도 되는 나라,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는 마땅히 대신 구겨버려도 되는 나라, 이런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 해답을 찾은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